안녕하세요. 전기자기한 맥잡기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자기하기란 공식이 굉장히 많다고 앞선 시간에 해드렸었는데, 이 공식들을 이제 암기를 하신 후에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별거는 없어요. 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문제 뭐를 많이 물어보냐면요, 비례하고 반비례 관계를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비례 반비례 관계를 자기가 좀 확실히 좀 아셔야 돼서 공식을 만들면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분수 모양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분수 모양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밑에 있는 걸 분모값이다 그럽니다. 위에 있는 거를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와 분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들이 보시면.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분모에 있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분자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죄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례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반비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란 얘기죠. 이 분자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 값도 같이 커집니다. 그런 관계를 뭐다? 비례한다라고 얘기해서 분자를 1, 2, 3, 4로 올려주시면요, 분수값도 1, 2, 3, 4로 같이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는 걸 비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분모값을 크게 해주면 오히려 분수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분모를 1, 2, 3, 4로 올려주면요, 분수값은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어요. 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 뭘 한다?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신 후에 나중에 보시면 뭐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 반지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그래서 분자에 올라가 있으면 비례한다라고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반비례한다라고 찍어주시면 돼서 이 비례 반비례 관계를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 비례 반비례 관계를 좀 확실하게 좀 자기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요걸 가지고 그냥 간단히 몇 개 한번 예문을 좀 들어본다면요, 뭐 이런 겁니다. 예문에 보시면 진공 중에 무한장 직선 전하에 단위 길이당 람다 쿨럼 퍼 메타가 분포되어 있대요. 그때 중심축에서 R메타 떨어진 점에 전개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전개의 크기를 구하래요. 뭐 내용을 아직 배우시지는 않으셨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런 걸 배우실 겁니다. 무한장 직선이라는 얘기는 도체가 아주 길게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직선의 도체에다 단위 길이당 전하를 놓은 거야. 람다 쿨럼 퍼 메타 라는 전하를 놨대요. 그랬을 때 여기서 R메타 떨어진 점, 요 지점에 대한 전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푸셔야 되는데, 해보니까 공식이 이렇게 나온대요. E는 미줄 2 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람다. 그리고 단위는 이제 전개의 세기니까 볼트 퍼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나중에 이제 유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공식은 이제 자기가 암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암기를 한 상태에서 요 람다라는 게 이제 선전화 미터인데 분자에 붙어 있으니까 이건 비례한다라고 하시면 돼. 그럼 요 R 거리는 분모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반비례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전개는 반대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반비례하는 겁니다. 선전화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개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건 비례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본 게 뭐냐면 중심축에서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는 거리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면 거리 R에 대해서 무슨 관계? 반비례한다라고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서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숫자 넣어서 막 계산하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를 하지만요, 이렇게 공식 가지고 비례냐 반비례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자기 회로에 대한 자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를 고릅니다. 그러면 자기 저항도 나중에 이제 공식을 정리해서 이제 배우실 건데, 자기 저항은 RM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릴럭턴스다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 RM이라는 값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뮤 S분의 L이랍니다. 그때 여기서 명칭은 좀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L은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뮤라고 되어 있는 것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 S라는 것은 이제 단면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한 번 더 사용을 해서 풀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뮤란 투자율은 나중에 뮤 제로와 뮤 S의 곱입니다. 그 다음에 S분의 L이야. 단위는 AT per 웨버라는 단위를 나중에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요 공식은 이제 외우셨어요? 그럼 이제 뮤라는 건 투자인데 제로가 붙으면 진공이고요. 뮤 S는 비투자율이다 그럽니다. S는 단면적이라고 했고 L은 길이. 그러면 방금 했듯이 L, 길이는 분자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무슨 관계냐면 비례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뮤 S하고 S는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뭐다? 반비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길이에 대해서는 비례하는 거고요. 비투자율하고 단면적은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다라는 얘기야.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회로 길이에 대해서 반비례한데요. 길이 L은 분자에 붙어 있으니까 비례잖아요. 그럼 이건 틀렸네. 자기 회로 단면적에 비례한데요. 단면적 S는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비례예요. 그래서 틀렸네. 그 다음 3번 비투자율의 반비례. 비투자 뮤 S는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네. 그럼 맞았네. 그 다음에 4번 길이 제곱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데요. 그럼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건 맞아. 근데 길이는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길이에 비례하는 거예요. 길이에. 그래서 제곱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틀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활용을 해서 비례, 반비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식 가지고 분자에 있으면 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라는 의미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풀이를 할 때요. 뭐 이렇게 계산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는데 쉬운 문제 푸는데 계산 문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산 문제를 풀이할 때 기본 단위를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기본 단위로 주질 않고요. 기본 단위 앞에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럼 그 기본 단위 앞에 이제 보조 단위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조 단위라는 거 자기가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한번 보시는 거지. 이제 보조 단위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기에서 쓰는 전류, 전압, 저항, 기본 단위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아주 큰 단위나 아주 작은 단위. 그래서 아주 큰 값이나 작은 값들을 어떤 문자화시켜서 나타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10의 12승이래요. 그럼 공이 몇 개 붙어 있는 거냐? 12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굉장히 큰 숫자라는 얘기죠. 그럼 그 큰 숫자를 문자로 표현할 때 테라다 그래서 대문자 T자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의 9승이래요. 공이 9개짜리예요.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래서 쭉 해주니까 아주 큰 숫자죠. 이것도. 그래서 그 10의 9승이라는 이 지수를 우리가 문자로 표현할 때는 기가다 그래서 지라는 글자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 이제 10의 6승이래요. 그럼 공이 6개짜리잖아요. 그건 메가다 그래서 대문자 M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10의 3승이다 그러면 키로다 그래서 K로 표현해 줍니다. 요거는 이제 지수가 플러스로 돼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이. 그럼 굉장히 큰 숫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아주 작은 숫자들이 이제 작은 숫자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이래요. 그럼 이제 공이 12개짜리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아주 작은 숫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숫자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 P로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래요. 그럼 나노다 그래서 소문자 N으로 좀 표현해 주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요. 그럼 마이크로다 해서 그리스 문자 뮤자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래요. 그럼 밀리다 그래서 소문자 M으로 표현해줍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래요. 그럼 센치다 그래서 소문자 C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기본 단위 앞에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뭐다? 이런 지수값들이 생략이 됐다는 거 자기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단위가 기본 단위 앞에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 이런 지수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전류를 갖다 문자로 표현할 때 I라고 표현해 줍니다. I라고. 근데 이 I라는 값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5 밀리암페어래.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요 단위,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인데 여기 앞에 소문자 M이 붙어 있잖아. 이 소문자 M이 붙어 있으면 뭐라 그랬냐면 밀리라는 얘기입니다. 밀리. 그럼 밀리라는 얘기는 10의 몇 승을 얘기하냐? 마이너스 3승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값을 다시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 그래서 이렇게 기본 단위로 바꿔서 자기가 문제에다 계산할 때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어야 되는데 이 5만 당그러니 집어넣어 놓고 답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단위 앞에 이런 보조 단위가 붙어 있으면 그 보조 단위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요거 이제 보시면 1 마이크로페럿인 정전 용량. 정전 용량 우리가 문자로 표현할 때 C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항상 이 숫자 위에다 문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어떤 공식을 쓸지 결정이 돼요. 9에 그랬어요. 그럼 9도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 그럼 반지름은 A래요. 근데 킬로메타래. 곧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여기 동그란 어떤 구도체가 하나 있답니다. 그때 여기에 반지름이 A 메타를 가지고 있는 구래요. 그랬을 때 여기에 정전 용량 C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1 마이크로페럿이래요. 그때 이 반지름 A가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겠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은 나중에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뭐 두 도체 간 전이차에서 전하를 충전하는 장치, 그걸 갖다 C 콘덴서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은 이제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진행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런 반지름 A를 갖는 구도체에 대한 정종량 구하려면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C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A입니다. 단위는 페라.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반지름 구하는 거니까 요 A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A 값. 그럼 이제 A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A는 요 곱셈이가 건너가면 나눗셈이 됩니다. 그죠?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C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쓰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C. 그 단위는 메타입니다. 거리의 단위는 항상 메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메타입니다. 거리 단위는. 그럼 이제 요 값이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게 얼마의 값을 갖냐면요. 9 곱하기 10의 9승하고 같은 값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곱하기 C는 1 마이크로페럿이잖아요. 그럼 1 쓰고요. 이 단위 마이크로 보조 단위라는 거 아까 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요. 그럼 요 계산하면요. 9에다 1 곱했으니까 9지. 여기 9개 있고 여기 마이너스 6개 있잖아요. 그럼 6개 날리면 3개만 남아. 10의 3승. 단위는 메타. 그럼 요래 놓고 9 곱하기 10의 3승이 있으니까 1번을 딱 찍어버리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메타로 구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킬로메타로 돼 있어요. 킬로. 그럼 킬로는 10의 3승이에요. 그럼 요 10의 3승이 킬로잖아 이게. 그러면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야지. 9 킬로메타라고. 그래서 이 10의 3승을 보조 단위 K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 9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2번을 찍으셔야 돼. 그래서 2번을 찍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그냥 계산해 놓고 메타로 구해 놓고 1번 찍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보조 단위를 사용을 해서 이런 단위를 갖다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뭐. 100 미리헬린 자기 인덕턴스래. 나중에 인덕턴스는 L이라는 글자로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코일에 10A의 전류를 통했대요. 그럼 전류는 I라고 표현을 해줘요. 축적되는 에너지래. 그럼 에너지는 이제 워크다운에서 W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코일에다 전류를 흘려주면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공식을 써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1에 Li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숫자를 자기는 넣었대요.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 2분의 1에 A 값이 100이래요. 전류가 10이래.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5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가 줄이래. 그때 5000 딱 있으니까 이거 4번을 딱 찍고 나오시면
틀렸다는 얘기지.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 단위 문제 푸실 때 2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A 값이 뭘로 줬냐면요. 100 미리 헬리야. 그럼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쓰시고요.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쓰셔야 돼. 곱하기 전류는 10으로 줬으니까 10제곱.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5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을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위를 보지 않고 막 문제에서 풀 때 숫자만 그냥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기본 단위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에서 이게 만약에 없다면 안 찍으실 거잖아.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럼 저거를 딱 찍고 나와서 한 문제 날려버리는 수가 생긴다라는 얘기에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런 계산 문제 푸실 때는 그래서 단위를 좀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뭐 재반복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 출제에서 경향에서 본 것처럼 퍼센트의 비율이 높은 내용부터 하나씩 공략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식 문제가 한 50% 정도 출제된다 했으니까 공식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공식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서술된 문제는 공식에 대한 내용을 말로 풀어서 하는 거죠. 뭐 비례, 반비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중점 주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는 쉬운 문제 위주로만 보세요. 어려운 문제는 안 보셔도 돼서 어려운 문제까지는 안 맞히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공식 하나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문제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단위에 좀 조심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맥작께서는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